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아니라 감정과 기대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각자 성장한 환경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때로는 관계 자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거리두기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감정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 배우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감정적인 소진을 일으키고 결국 관계 자체가 피로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상대방과도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의나 미안함 때문에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담이 되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지금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이 대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감정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떤 순간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떤 대화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감정적으로 어디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 조절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모든 관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결국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관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키우게 됩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에게 완벽한 상대가 되기를 요구하면 상대방 역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스스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대치가 비현실적이라면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며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는 대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관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에서의 피로감을 키우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 거리를 조절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면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계속해서 사적인 문제를 공유하며 감정적인 의지를 강요할 때 나는 업무에 집중하고 싶어. 사적인 이야기는 점심시간에 나누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할 때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첫째,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시간적, 에너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나에게 적절한지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피로감이 쌓이고 너무 멀어지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리 두기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줄이거나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번에 단절하려 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소통 빈도를 줄이거나 만남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보호하고 싶어. 당분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감정적으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도록 심리적인 방어벽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경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할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으며 나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방적인 희생과 감정 소모가 지속되는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과 기대를 맞추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자신을 위해 할애하고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깊은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날을 정해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화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지만 모든 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대화나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질을 높이고 본질적인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가 단순한 잡담인지, 중요한 결정을 위한 논의인지, 혹은 감정적인 교감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대화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여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 차이를 해결하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는 굳이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하며 논쟁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감정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적절히 조절하여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때때로 침묵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침묵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를 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본질적인 대화에 집중하며 논쟁을 피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지만 사실 상대방도 각자의 성향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실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보다 편안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장 환경에서 자라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생기는 실망감입니다. 하지만 기대 자체가 과도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차분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는 태도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8번째, 공감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힘들었겠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온전히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자세는 관계의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상대방과 더욱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조언보다는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충분히 이해되라는 식으로 공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도 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욱 마음을 열게 되며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거나 공감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며 신뢰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공감을 실천할 때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상대방을 배려하든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배려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어진다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돕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지속하면 오히려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자기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괜찮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반복되다 보면 감정적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상대방의 기대에 지나치게 맞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거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와 같이 정중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대안 제시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일이나 주말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관계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과하게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속상해할까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몫이며 이를 지나치게 떠안으려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결국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맞춰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배려와 자기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돕고 이해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며 상대방의 감정을 과하게 떠안지 않는 자세를 갖출 때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유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정한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기복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관계의 역동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유연함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반응을 조절하며 균형을 찾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관계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지나치게 경계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태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논리적이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보다 감성적이고 공감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흐름을 읽고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친밀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통해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유연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압박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오히려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연함은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유연성을 갖춘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관계가 변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지나치게 완고한 태도를 가지면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반대로 너무 쉽게 타협하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거리두기의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한 요소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거리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적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지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면 소외감과 단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최적의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향, 대화 방식, 그리고 나의 반응 패턴을 점검하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관계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의 기술을 활용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혹은 이 관계에서 나는 이런 점이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이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공감과 배려를 잃지 않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할 때 상대방이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연락을 차단하거나 감정을 단절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대화 빈도를 줄이거나 관심사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